자, 오늘 제가 그 발표 준비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안내받기로는 10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원래 스케줄링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0분에 맞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로 공부하고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 및 생산 최적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이제 모호한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 공장이라는 게 다 스마트해 보이고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비슷해 보이고 하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타겟하고 있는 바는 이제 이 밑에 기계과나 이런 데서 주로 다루는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데이터가 끌어올려지는 부분 그리고 저희 산업공학과에서 주로 많이 했었던 ERP나 MES 같은 것들로 통합되는 그런 정보 시스템에서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장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혹은 이제 전체적인 운영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최적화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저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연구실 이름이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드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조 분야에서의 데이터가 원래는 되게 작고 되게 특정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데이터 자체가 그 산업용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토대로 너무 커진 상태라 이걸 활용하려면 사실은 머신러닝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연구 주제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패션 자체는 제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그걸 최적화할 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그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머신러닝 모델 관점에서 본다면 제조 현장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해석 가능한 형태의 아웃풋 그 세 개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그 세 개에 맞춰서 좀 이후 주제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 랩을 나오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기사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 요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기에서 공식으로 말한 이제 뉴스룸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면 대체 하이닉스에서 뭘 하느냐. 근데 여기에서 한 답변들이 이제 저의 연구실에서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의 답변과 가장 유사해서 제가 이제 두 개를 정리해 왔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고 있는 생산 스케줄러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연구실을 나와서 이제 그쪽을 전공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방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예측하거나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하면 하고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연구 분야 세 개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생산 스케줄링, 두 번째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마지막으로는 해석 가능한 기계학습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랩 이름이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드인 거고 이제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논문들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스케줄링만 다루던 예전 연구에 비해서 이제 생산 스케줄링과 뭐 해석하는 기계학습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해석하는 기계학습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약간 다학제 간의 연구, 융합 연구들을 좀 목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생산이라는 산업 분야를 타겟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질문지를 받아서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 연구실에 들어가면 어떤 리서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는 저도 이제 제조 쪽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역량 진단부터 이제 기아 자동차랑 같이 하고 있는 어떤 교육과정 개발까지 좀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었으면 일단 좋겠고 그래서 그거와 수반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주요 연구 주제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케줄링 문제에 한정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정을 어떤 순서대로 짜고 어떤 순서대로 짜면 이제 납기에 맞게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세부적인 연구 주제나 그거에 대한 디테일들은 제가 연구실에 따로 또 연구 주제에 대해서 녹화해서 올려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지금 제가 사실 학부연구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학부연구생 지원서를 쓰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셨던 3번을 2번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은 제약 조건을 바꾸지 않고 스케줄만 바꿔서 조금
그 납기를 준수하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플하게 보시면 생산 계획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 랩에서 스케줄링과 머신러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여기 제가 온라인으로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서 이 시뮬레이터를 만져보시면 이 생산 계획이라는 거를 어떤 로직으로 짰는지를 이렇게 밑에 유추해서 만들어주는 굉장히 엉성한 버전이긴 하지만 그런 예시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제로는 이제 제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비슷하게 확장한 연구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그 제조 중간에 있는 워크인 프로세스들을 다 나르는 그런 구조로 그 생산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대응할 수 있게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통한 생산 최적화 이것도 저희 연구실의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거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최단 경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면 최단으로 갈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충돌 예컨대 이제 지금 여러 대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돌리게 되면은 그것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또 대드락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차량 경로 문제 이제 고전적인 비이클 라우팅 문제들까지 해서 워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한 번에 잘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있고 사실은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영상 예시일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붙여왔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기존의 생산 공장이라고 한다면 라인 생산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흘러가는 구조로 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개미같이 보이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이제 중간중간에 물류 이송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실제로 이걸로 실험도 돌려보면서 그 논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컨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충돌이 예상되거나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돌이 예상되면 약간 멈췄다 지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컨트롤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한 연구 주제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Q&A들 제가 자료에 넣지 못하고 마지막에 확인했었던 것들 몇 개만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연구실 나오면 어느 분야로 취직을 하느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임용 시기가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 연구생이 2명밖에 없었는데 사실 2명 다 이제 제조 관련 대기업에 간 상태입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직책으로 많이 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서 학부 연구생이나 학습사 연계 전형을 하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학부 부분에서 취직을 하게 돼서 갈 수 있는 직장의 루트와 혹은 이제 대학원을 나와서 연구직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이게 학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연구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연구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학부 연구생을 하시거나 학습사 연계 전형으로 대학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